네, 지금까지 일반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 규정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규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을 보면 제가 적절한 사진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게 좀 짧은 시간 찾으려니까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볼륨홀드 전체에 파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고 킥드로우에 X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홀드, 요즘엔 좀 경기들이 리드 경기도 좀 다이나믹해지죠. 그래서 특정 홀드를 잡고 클립을 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선수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루트 세터장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저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된 경우는 저 홀드를 넘어서 가지고 저 지금 사진의 경우는 볼륨 홀드 전체가 되겠죠. 저 전체를 넘어서서 클립을 하시면 지나쳐서 클립을 하시면은 네, 안 됩니다. 네, 안전상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 표시를 지나기 전에 아니면 그 표시가 있는 곳에서 네, 클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전 순서는 이제 선수들 대부분 잘 알고 있죠. 네, 예선에선 두 루트를 등반하게 되고 첫 번째는 무작위로 배정이 되면 그 순서가 두 번째 루트도 똑같지만 반을 이제 엇갈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루트 전체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경기를 하는지 양쪽 루트 출전 순서표를 같이 보고 출전을 준비하시는 게 원활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준결승이나 결승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이전 라운드 성적의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루트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균등하게 배분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22명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40명이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을 나눠서 이제 청소를 할 테고, 30명이다. 그러면은 15명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15명의 경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6번째 선수가 하기 전에 청소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청소 시간은 뭐 15분에서 10분에서 20분, 이제 루트 길이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런 이제 루트 청소 시간을 좀, 미리 파악해서 선수들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좀 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청소 시간은 일단은 테크니컬 미팅을 경기 전에 국제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전에 전날 이제 테크니컬 미팅이 거의 오후에 있습니다. 거의 늦은 오후죠. 그러면은 테크니컬 미팅이 끝나고 선수 등록들 다 확인하고 나서 그 선수들의 출전 순서가 이제 배포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제 청소까지는 확인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출전 순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루트 청소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선수가 경기장에 와서 공식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선수들이 준비 운동하는 공간에 심판들이 좀 리스트를 붙여놓습니다. 거기 보면은 라인을 거놓고 클린 아니면 클리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표시를 보시고 선수들이 자기 출전 순서를 좀 더 여유있게, 출전 준비를 여유있게 하시면 더 경기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드의 준결승이나 결승 라운드는 격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격리 규정이 적용이 될 때는 격리실 오픈 시간과 격리실 클로징 시간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격리실 클로징 시간 이전에 선수가 입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이제 출전 리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준결승이나 결승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선인 것 같은데 볼더링 예선 같은 선수들이 많은 걸로 보아서 그거는 좀 무시하고 밑에 하단 보시면 그 격리실 입실 시간과 뭐 클로징 시간 관련된 정보들이 네모난 박스로 하단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른쪽에 지금 확대해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 아이솔레이션 존 해가지고 0700, 0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0700 오픈 시간, 0800은 클로징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0800, 8시 이전에는 선수가 입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스타팅 시간 해가지고 경기 시작은 9시에 되고요. 옵저베이션 시간까지도 표시를 해주는데 그 선수들이 요 시간을 좀 파악해서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자기가 좀 뭐 출전 순서가 좀 뒤에 있고 나는 격리실에 들어가 있는 게 불편하다, 일찍 들어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뭐 8시 이전 직전에 뭐 들어가시는 것도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가시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춰서 네, 그 시간 이전에 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꼭 필요하면은 운영요원을 통해서 부탁은 할 수 있겠죠. 뭐가 하나 빠졌는데 밖에는 지금 한국 선수들이나 아니면 감독 코치에게 부탁을 해서 내 물건 어떤 거를 좀 갖다 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런 좀 번거로움이 없이 하시는 게 경기 임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제 입시를 하지 않는 선수는 예, 경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가장 되게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이제 격리구역에 입시를 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진으로 살짝 모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필수 장비들이겠죠. 암벽화, 안전벨트, 초크백, 그리고 경기복, 예, 등번호, 빔넘버죠. 네.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국제대회 나가보면 선수들, 예, 뭐, 실수, 이제 완벽화 놓고 오거나, 벨트 놓고 오거나 이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특히 이 등번호는 참 많아요. 횟수가 많아서 그 단톡방에 아침마다 이제 알람이 울리죠. 등번호 챙겨라.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선수들, 요런 지금 기본적인 챙기는 것들, 뭐, 전날에 내가 뭘 챙겨야 되고, 경기 당일에 내가 방문을 열고 나올 때는 뭘 챙겨야 되는지 평상시에 좀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루틴을 가지고 그 습관화 시켜서 국내 대회에서 많이 습관화 시켜서 국제 대회에서는 그냥 그 흐름대로 평상시 습관대로 이제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대로 경기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휴대폰. 격리구역 입실하기 전에 입실할 때 보면 입구에 이제 운영요원들이 이제 입실 체크를 합니다. 입실 체크를 하는 데서 선수들이 이제 필요하면 자기 휴대폰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맡기셔도 되고 경기장 밖에서 이제 관전하는 다른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분들께 이런 이제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통신을 할 수 있는 뭐 전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전자통신 장치들은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뭐 사용하고 상관없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도 실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트 관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경기실에 입시를 하면 보통 이제 라운드 시작 60분 전에 준비운동 구역에서 저렇게 이제 왼쪽 사진 보시면 계속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국내 대회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요. 예, 영상이 없는 경우는 뭐 10원 등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요즘은 이렇게는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지난 뭐 이제 아르코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어떤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날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국내 대회도 네이버 TV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선수들 그 영상, 그 등반 영상을 좀 전날 이제 영상을 이제 띄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들은 지도자분들께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 좀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 올리시면 꼼꼼하게 보시고 또 영상도 꼼꼼하게 봐서 네, 경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찰에 대한 건데요. 지면을 떠나지 않은 채 첫 번째 홀드만 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게 문구가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 홀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내는 거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키 큰 선수와 키 작은 선수의 공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튼, 예, 그래서 첫 번째 홀드만 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확실하게 첫 번째 홀드가 아닌 홀드들을 굳이 만지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홀드 위에 홀드들은 그냥 눈으로 좀 많이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관찰 시간이 끝나면 선수들은 예, 격리구역이나 이동구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나친 지연은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 시간은 6분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선수는 대기구역에서 시도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밖에서 부르는데 신발 신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연을 만들면 이제 경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앞 선수가 이제 경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자기의 출전 준비를 준비하고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구역을 떠나는 시점부터 40초의 최종 관찰 시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의 몸 전체가 지면을 떠났을 때 등반 시간이 측정이 되죠. 그리고 등반 중에는 홀드 청소는 안 되고요. 그리고 확보 지점에 퀵드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직클립이 발생이 되면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가 다 걸려 있어야 합니다. 네, 등반의 종료는 이제 완등, 확보 지점에 클릭했을 때, 그리고 추락했을 때,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시도가 종료된 경우, 뭐 라인 밖을 밟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인공 보조물을 예를 들면 뭐 볼트를 밟았다든가, 아니면 라인 밖에 뭐 이렇게 금지된 라인 밖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준결승과 결승 루트맵은 관련 팀 임원에게 가능한 빨리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는 준결승하고 결승 루트맵을 팀 임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언제 배포가 되냐면 선수들이 루트 관찰을 하고 격리구역으로 들어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 코치들이, 관전하는 곳, 심판석 뒤쪽에 경기벽 가까운 쪽에, 할애된 공간 한쪽에, 게시판에 붙이거나, 팀 임원들이 보기 편한 곳에 이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심판들하고 홀드 번호를 좀 맞춰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도 홀드 번호가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은 지도자분들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등반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록을 하고요. 미만의 시간들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가 경기 중 유효한 위치에 있는 경우 탑은 마지막 확보 지점이 클릭한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뭐 추락이나 등반 종료 이전에 통제하거나 사용한 홀드에 대한 루트 맵상의 점수값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3번 항에 보면 사용에 대한 채점값은 동일한 홀드의 통제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플러스를 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당한 위치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위치에 있는 동안 선수가 통제한 홀드의 점수, 정당한 위치를 벗어나면 뭐 플러스 점수든 그 다음 홀드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루트 모두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 아까 얘기했던 출발안은 결과 없음, DNS나 IRM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선수가 예선에서 최소 한 개의 루트를 등반한 선수는 그 한 개 루트에 대한 랭킹 포인트가 부여가 되겠죠. 준결승 라운드에서 이제 동률이 발생되면 예선 라운드의 순위를 적용하는 카운트백을 적용을 하고요. 결승 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 절차에 따라서 동률인 경우에 카운트백을 먼저 적용하고 카운트백을 적용했는데도 1, 2, 3위 시상은 해야 하니까요. 1, 2, 3위의 관련 선수들이 동률인 경우에는 그들의 순위는 선수들이 등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죠. 짧은 시간이 당연히 우선되겠죠. 그리고 이제 준결승 라운드에서 예선 라운드의 백카운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예선 라운드에서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치러진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어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필이라는 단어는 좀 선수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 결과에서 이제 공식 게시판에 저런 어필이라는 글씨가 있고 선수 번호가 있다라는 거는 빔 넘버 관련해서 이제 어필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필 상태이다라는 표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 번호하고 비슷한 선수, 성적이 비슷한 선수의 빔 넘버나 선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가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가 예의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만약에 선수의 성적이 바뀌었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면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의 신청은 구두로도 시도에 관련된 거는 선수의 시도에 관련된 거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 수수료는 선수가 하는 경우에 네, 선수가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 임원이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경기장이 시끄러워지니까 팀 임원들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관련된 이의 신청은 네,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이제 공식 결과가 발표가 된 다음에는 서면으로만 선수의 점수와 순위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선이나 준결승 같은 경우는 공식 결과 발표 5분이 내고 결승 라운드는 예비 성적이나 아니면은 예비 성적이 게시되지 않는 경우는 공식 결과가 발표된 직후라고 직후에 가능합니다. 네, 임시 결과 이제 임시 결과들이 보통은 저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결과들을 그 임시 결과, 프로비저널 리절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수시로 보고 내 성적에도 좀 문제가 있다. 임시 결과를 보고 있는데 내 성적이 정말 잘못되어 있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뭐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판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그때그때 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들은 본인의 결과에 대해서 유심히 챙겨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광판에도 표시가 되고 홈페이지에도 표시가 되니까 자기 결과가 어떻게 뜨는지 유심히 보시고 만약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분들께 피드백을 하셔서 필요하면 어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챙기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챙기시지만 그래서 선수 본인 이제 최소한 개인 성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챙기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피셜 보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피셜 보드에는 뭐 전체 경기 일정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결과 출설 순서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프로비저널 리절트가 공식 결과 이전에 배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면으로. 그것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